아유, 변호사님. 아,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어느 분한테 제가 들은 소리가 있는데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와 그냥 민주주의가 있는데 저는 너무 무식해서 몰랐었어요. 그래, 그러면 민주주의는 어렴풋이 알겠는데 자유민주주의는 뭐야?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지금 우리는 작은 인원으로 이렇게 반대를 하면 무조건 다수의 인원이 그 작은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자기만 가는 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가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비록 우리가 많은 다수고 그 여론을 만들어가지만 반대했던 사람도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자유민주주의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이 말이 맞습니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 속에 자유와 사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앞에 수식어들이 많이 붙여 있죠. 예. 자유라는 말을 붙여서 민주주의를 자유 틀 속에서 이제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 않고 자유 대신은 아니지만 네. 자유의 보완으로서의 사회민주주의, 이와 같은 어떤 그런 그 이념을 더 추구하는 사람도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사회민주주의가 사회주의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라는 그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닥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어느 측면에서 더 강조하느냐, 형평과 균형 이런 걸 더 강조한다 그러면 사회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것이고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관점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개개인의 자유에 더 큰 가치를 두고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개념입니다. 때문에 그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큰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없고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면 민주주의,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민주주의라는 게 민이 주인인 그런 어떤 그런 현상 내지는 사회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데모크라시 그런 데모크라시. 근데 민주주의 그 자체만은 또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어떤 작동 원리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다수결의 원리와 다수와 소수의 교체 가능성 이런 것들을 또 민주주의의 어떤 작동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수와 소수의 교체 가능성이 없거나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데모크라시가 아니고 딕테이터, 독재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최소한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 지배하는 정치, 이데올로기, 그리고 소수자와 다수자의 교체 가능성을 열려있는 그런 정부, 열려있는 정치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산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란 그 작동 원리로서의 다수결의 원리인데요. 그럼 다수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쪽수가 많으면 최고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결론은 쪽수가 많으면 승자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다수의 의견을 이렇게 취합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 토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양보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절차가 생각된다 그러면 다수결의 원리는 또 독재의 원리로 다수의 독재의 원리로 가버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다수결의 원리, 최종적으로 다수의 의사에 의해서 뭔가를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 때까지는 최소한의 상대방, 파트너와 소수당과 또는 소수자와 의견을 충분히 교환을 하고 교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합의가 되어지지 않을 때는 최종적으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고 법안이 결정되고 중요한 국가의 의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 정권 잡았을 때랑 또 국민의힘이 정권 잡았을 때랑 국가 정강입니까? 이렇게 보니까 올라가는 보면 민주주의라고 올라가고 또 그 국민의힘이 정권 잡았을 때는 자유민주주의라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좀 다르게 또 그 정강인 같은 어떤 제가 표현이 맞는 건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이건 아마 그 정당의 정책, 정책 때문에 지향하는 방향성. 예. 그럼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예. 정당은
정강에 있잖아요, 그죠? 강령. 네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정당이 추구하는 목적이거든요. 네네. 대단히 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느 정당이 이 집권 세력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 국가의 정책의 방향이 좀 바뀌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많이 봤잖아요, 저희들이. 예.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그 보수, 예. 국민의힘, 네. 보수당이 집권했을 때와 예. 민주당이 예. 집권했을 때는 보면은 민주주의를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아. 왜냐면은 보수당 같은 경우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유라는 예. 개념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예. 뭐 예. 자유, only 자유, 예. 그 개인의 자유 이런 것도 중시하고 자본주의를 또 자본가의 예. 어떤 그런 그 자유를 중시하고, 네. 즉 기업의 자유, 예. 개인의 자유 이런 것들을 가장 중시하죠. 맞는 말 아닌가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사회는 그 개인의 자유를 예. 기초로 한 창의적 어떤 그런 동력을 활용을 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유를 맨 앞에 두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이 네. 잘못하면 지나치게 잘못 내버려 두면 자유가 방종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해도 되지 않느냐, 내 기업인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내 돈인데 내가 막 써도 되는 거 아니냐, 내 돈으로 뭐든지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와 같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치 자유로 잘못 이해하는 그런 방종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인간의 욕망은 원래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 억제하는 시스템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이익이라고 하는 사회적 관점입니다. 그 사회적 관점을 강조하는 입장이 사회민주주의죠. 사회주의와는 구분이 됩니다. 네. 사회주의와는 뭐 전혀 다른 개념이고요.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우리 공동체의 어떤 함께하는 어떤 그 이익이라든지 가치, 이것도 소중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공동체의 이익을 훨씬 더 강조해서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국힘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강 정책은 같은 민주주의를 지향하지만 앞에 수식어가 조금 다르죠. 자유민주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이런 관점들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아, 그러면은, 우리 보수 쪽에서는 그렇던 자본이라든가 개인의 자유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시고, 그죠? 그러면 또 우리 진보 쪽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좀 같이 갈 수 있고, 사회적인 면에서, 윤리라든가, 그런 걸 좀 따지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뭐 또 더 하실 말씀 혹시 뭐 마무리 하실 말씀 있나요? 뭐 오늘은 전문적인 강의를 하는 날이 아니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한번 또 이런 기회 또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건진성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